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5월 7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지난주 금요일날 5월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지만 사실상 오늘부터가 5월의 진짜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5월의 첫날은 그렇게 흐름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다행히도 외국인의 매수도 같이 동반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5월의 첫 시작이 나쁘지 않았던 만큼 이번 달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는 0.5%의 빨간불이 들어왔고요. 오후장에 다시 힘을 내는 모습이 나왔었고,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후장에 조금은 들어 올리면서 종가상으로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시총 상위 종목들을 보면 오늘은 전반적으로 친 트럼프 관련주들, 방산주라든지 조선주들 이쪽에 가장 좋은 흐름이 나왔었고요. 물론 반도체 관련주도 흐름이 좋았습니다. 다만 제약바이오주 있죠? 이쪽이 오늘 가장 흐름이 좋지 않았던 것 같고요.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파란불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일단 코스닥은 전반적으로 빨간불로 마무리가 되었지만 시총 상위 종목들의 흐름을 봤을 때 결코 오늘은 좋았던 흐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수급을 보면 오늘 모처럼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외국인은 3,700억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또 코스닥도 많은 규모는 아니었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수가 들어왔고요. 그리고 삼성전자는 코스피의 수급과는 다르게 오늘도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2,000억 이상의 순매수가 들어왔죠. 그래서 5월 이틀 동안에 6,000억 가까운 순매수가 들어왔고 정말로 독보적으로 많은 순매수가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마찬가지로 오늘 외국인의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 종목은 오늘 4%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소량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7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두산에어빌리티, 현대로템, 한국전력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또 기관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한국전력, 두산에어빌리티, 대한항공, 알테오젠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증시를 보겠습니다. 이번 주 국내 시장이 이틀 동안 휴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미국 증시는 큰 변화는 없었고요. 물론 고점에서 조금씩 밀리는 흐름은 나왔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큰 그림을 보면 4월 중순보다는 큰 변동성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은 다행이었었고, 그리고 S&P 500이라든지 또 다우지수도 마찬가지로 국내 시장의 휴장 기간 동안에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또 물론 반도체도 마찬가지였고, 또 아시아 증시도 마찬가지로 일본 증시도 큰 변화는 없었죠. 그리고 대만도 마찬가지였고요. 마지막으로 중국만 조금은 변동이 있었네요. 자, 일단 코스닥이 오늘 시장에 큰 변화는 없지만 그래도 주말부터 어제까지 어찌 본다면 시장을 흔들 수 있는 큰 이슈가 있었고, 그 이슈를 비롯해서 몇 가지 내용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은 환율을 짚어볼 수가 있을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을 기점으로 해서 원달러 환율이 크게 급락을 했습니다. 지난달 말에 1430원 근처에서 움직였다면 지금은 1480원대까지 크게 밀렸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본다면 환율이 급락했다는 것은 코스피 지수의 상승을 예상해볼 수가 있고, 그렇다는 것은 국내 대표 기업들의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제가 지난 20년 동안의 차트의 움직임을 비교해 봤을 때도 환율의 움직임하고 또 주가의 움직임, 거의 정반대 움직임이 나왔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역의 환율이 크게 급락했다는 것은 오늘 국내 시장의 큰 상승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을 충분히 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조금은 첨언을 한다면, 만약에 외국인 입장에서 아시아권의 시장의 매력도가 올라갔었다면, 그리고 그로 인해 국내 시장에 수급이 들어와서 환율의 급락이 나왔었다면 이거는 정말로 높은 확률로 코스피의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최근의 급락은 조금은 다른 케이스였죠. 아시아권의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올랐기보다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로 미국에 대한 불신, 그로 인해 달러 약세가 나왔을 가능성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수출 완화에 대해서도 수출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라는 뉴스가 있었고, 그 때문에 TSMC를 중심으로 반도체 수출이 증가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도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이번 주 급락에 정확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이번에 환율의 급락이 나왔던 것이 아시아권 내 시장에 대한 매력도가 올라서라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관세로 인한 미국에 대한 불신이 커졌기 때문에 그게 환율 약세를 동반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조금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코스닥이 크게 뛰지 못한 것이고요. 어쨌든 코스피가 추세적으로 또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율 문제는 이렇게 정리해보고요. 그리고 최근에 국제유가도 한 차례 급락이 나왔었죠. WTI 기준으로 배럴당 60달러가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위치냐면 배럴당 64달러 정도? 그게 4년 동안에 굉장히 단단한 바닥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깨졌다는 것은 국제유가의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국제유가가 하락한다는 것은 대표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있겠죠? 그게 첫 번째가 항공주가 될 수가 있고요. 그런 면에서 대한항공의 주가가 오늘 급등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유가 급락에 따른 어떤 수혜주가 나올 수 있는지 그것도 한번 지켜보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은 제약바이오주가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이 두 종목이 대형주 내에서 약세 흐름이 나오고 있고 이유는 명확하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에서 2주 내에 의약품 관세를 발표할 것이고 그게 오늘의 제약바이오주가 상승에 제한이 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오늘 외국인의 프로그램 매도와 함께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전날의 양봉을 뛰어넘는 음봉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반도체와 의약품 이쪽은 사전에 이미 예상이 되었던 부분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는 이 재료는 충분히 예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관점을 말씀드리면 최근에 120만원 근처에서 주가가 한 차례 내렸잖아요. 그리고 주가를 돌리려는 시도가 몇 번씩 나왔습니다. 최초로 4월 초에 한 차례 나왔고 또 4월 중순에서 한 차례 더 돌리려는 흐름이 나왔었죠. 그래서 오늘 프로그램 매도로 주가가 많이 빠지고 있는데 이게 직전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다시 한번 주가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다시 나올 수가 있고 그게 어쩌면 2주 내 의약품 관세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역설적으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주가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예상이 되었던 발표라면 오늘의 하락은 너무 크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의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그 선에서 다시 한번 주가를 돌리려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계속 포커스를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는 트럼프가 이런 말을 했었는데 8일과 9일에 지각을 흔드는 매우 큰 발표가 있을 것이다 라는 기사 타이틀이 하나 실렸습니다. 8일, 9일이면 현지 시각이겠죠? 그래서 국내 시간은 아마 금요일쯤에 어떤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어떤 발표일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는 것은 현지 시각으로 5월 8일에 이때 스위스에서 미중과의 회담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무역과는 무관하다고 발표를 했었지만 저는 어쩌면 8일날 미중과의 회담을 통해서 관세에 대한 어떤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나름대로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워낙 트럼프와 엮여있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관세 문제도 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도 휴전에 대한 이슈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인도와 파키스탄 쪽에서도 분쟁 조짐이 또 발생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떤 이슈가 될지 모르겠지만 공교롭게도 5월 8일 날은 미중과의 스위스 회담이 잡혀있다 이 점을 알 수가 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추가적인 내용이 나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정들을 꼭 체크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국내만의 이슈로 본다면 또 5월 8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현지 시각으로 8일과 9일입니다. 그리고 국내 시간으로 내일, 이때는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일은 파생 상품의 정산일이고요. 외국인과 기관이 그동안 구축한 포지션에 대해서 청산 내지는 전환의 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있죠. 이런 대형주들의 수급 포지션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어떤 수급이 좋지 않은 종목이 있다면 5월 9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매도 포지션이 매수 쪽으로 바뀔 수도 있고 또 반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래서 내일이 지나고 9일부터 그 이후로 많은 업종들의 수급 변화가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많은 업종들이 있을 거예요. 실적과 업황은 괜찮은데 수급이 좋지 않다. 이런 업종들은 9일부터 수급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계속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본격적으로 5월 시장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4월 중순에 시장이 너무나 큰 반등이 나왔던 만큼 약간의 조정 장세를 보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볼 수가 있지만 또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는 미국의 고용지표 발표라든지 또 연준의 기준금리 발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3거래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굉장히 재미있는 한 주가 될 것 같고요. 같이 한번 여러분들도 시장을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번 한 주도 힘내서 화이팅 하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